제가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이석영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천문학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재미있다는 것이다. 천문학 연구를 하다가 너무 재미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의하면서 그래도 이 재미에 같이 빠져보고 싶으시면은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천문학은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인류가 처음 출현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때문에 쟤네들이 왜 저렇게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천문학의 시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래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천문학은 최첨단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우주 망원경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우주 망원경이 13조 원이나 들었습니다. 굉장히 최첨단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말은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최첨단의 장비를 이용해야만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가장 최첨단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천문학의 가장 궁금한 점은 이제 기원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요. 기원이라 하면 우리 인류의 기원, 또 우주의 기원 이게 되겠는데 우리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별이라든가 이런 은하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그게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총 100% 중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머지 9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 5%를 가지고 95%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고 그래서 저의 이제 연구의 주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 95%에 대한 연구가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은하의 3차원 우주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은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까? 아마도 이제 95%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영향으로 움직일 텐데 그 움직임을 가지고 95%의 어떤 분포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관측을 한 분야를 연구하거나 이론을 연구하거나 어떤 기기를 하거나 하나씩만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세 가지를 다 하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뭐 물론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많은 학문들이 보면은 오래 하면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어떤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눈이 좀 더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한편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만 알았을 때 보는 어떤 시각이 다양하게 이제 봤을 때 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진행하고 계신 전천 분광 탐사에서 기기와 과학 프로젝트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탐사의 일부만을 참여하거나 탐사의 결과물만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는 탐사가 기획되는 단계부터 기기가 개발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게 특별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100일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중에 하루 이틀 빼고는 다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이틀 기쁜 날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학회에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 연구 결과를 되게 멋있게 발표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99일 동안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씨름을 해도 아무도 몰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회에 가는 그런 기회들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이제 다시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 굉장히 보람찬 기분을 느낍니다. 망원경 관측 시간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 팀 이제 학생 2명이 최근에 재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망원경에 관측 제안서를 내고 그게 이제 또 선정이 되어서 관측 시간을 얻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병렬 컴퓨팅 학교라고 하는 그 한국고등과학원에서 열린 학교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천문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이공계생들한테 다 열려 있는 학교라 되게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과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4등을 했는데 이제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병렬 컴퓨팅을 연구에 사용하는 현장에서 쓰는 친구들도 많았어서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4등이면 꽤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왜 4등밖에 못했냐고 하셔가지고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잠깐 쉬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볼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볼링을 잘 치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한 게 포켓볼이었는데 포켓볼도 안타깝게 잘 치는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제 탁구와 테니스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혹시 탁구와 테니스로 저를 이기게 되면은 졸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학생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저는 연구해서 졸업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날 볼링을 처음 쳤었거든요. 공을 굴렸을 때 자꾸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교수님이 그럴 때마다 막 옆에서 막 예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수님도 실수를 하실 때 이제 저도 속으로 이제 예스 이러면서 있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박사학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도 많이 바뀌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결같음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저도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방향성을 얻기도 하고요. 또 뭐 그냥 묵묵히 할 일 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다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께서도 되게 올라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는 이게 저희 교수님이 되게 천문학계 인싸시거든요. 이제 당장 면담에서 뭘 모른다고 하면 교수님이 전화부터 하세요. 되게 현장에서 해결을 팍팍 해주시는 스타일이셔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 팀에 오시면 아마 교수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올라운더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블랙홀 하면 이제 많이 들어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슈바르츠 실트 반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슈바르츠 실트가 칼 슈바르츠 실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아들이 마틴 슈바르츠 실트로 프린스턴 천문학과의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쌓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과학자를 위한 과학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 동료 교수님들이나 동료 과학자들 또 동료 학생들 같이 연구를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그렇게 연구하는데 지향점을 삼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국립천문대에 해당하는 그 연구소에 가면은 정문의 옆에 이제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에 글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는 우주에 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귀가 천문학자가 하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에 하는 거는 우주에 관한 어떤 근원적 의문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하는 게 바로 천문학자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먹었지? 네, 저 발표 안 했어요. 잘 먹었어? 네. 대학원에 오는
한번 잠깐 쉬었다가 너무 슬픈가 봐요. 내가 생각을 했더니. 아,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